사연을 통해 각박한 세상 속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는 감동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불우이웃에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캐나다에 사는 25살 주피터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건 가족 여행을 통해 겪은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서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니의 대학 입학 기념으로 방학 동안 아빠가 가족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셨어요. 그동안 먹고 사느라 가족끼리 제대로 된 여행을 한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언니가 대학교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바람에 우리 가족에게 좋은 기회가 온 것이죠. 아빠는 먼저 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가고 싶은 여행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같은 아메리카 대륙인데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자 선진국인 미국을 가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 다녀올 수 있는 곳이니 더 먼 곳 아시아로 여행을 가자고 하셨죠. 그리고 여동생은 한국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언니와 저는 아시아도 좋고 미국도 좋으니 다수결로 결정하자고 했고 우리 가족은 동생의 확고한 K-팝 사랑 덕에 한국으로의 여행을 결정하게 되었죠. 여행을 가기 전 친구들에게 마음 놓고 자랑을 할 수도 없었어요. 솔직히 생애 첫 해외여행을 아시아로 간다고 말하기가 좀 없어 보였어요. 물론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한국에 가는 걸 부럽다고 말해주기도 했지만 하여간 저는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저랑 좀 껄끄러운 사이인 친구가 있었는데요. 친구긴 하지만 저한테 은근히 라이벌 의식을 가진 그런 사이예요. 그 친구네도 방학을 맞아 스페인으로 여행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꿀리는 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캐나다는 빈부격차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친구네는 사업으로 엄청 성공한 집안 출신이라 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요트와 자가용도 있습니다. 우리 집은 다행히 빈곤층은 아니어서 이 정도 여행은 갈 수준은 되지만 왠지 부자는 유럽 여행을 가고 서민은 아시아 여행을 가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죠. 스페인 여행을 가는 시기가 우리 가족이 한국 여행 가는 시기와 비슷하더라고요. 바르셀로나에 가서 FC 바르셀로나 경기도 관람할 거라고 자랑을 하고 스페인 다녀오면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주겠다고 으스대는 거 있죠. 그러면서 5인 가족 여행 경비가 얼마나 드냐고 물어서 말해줬더니 자기네는 3명이 가는데도 우리 집과 여행 경비가 비슷하다며 은근 있는 척을 하더라고요. 가족 수도 많고 거리가 원체 멀다 보니 한국 가는 비행기 값이 더 비싸지만 돈 많은 친구네는 고급 옵션으로 예약했다 하니 여행 경비가 비슷할지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한국을 왜 가냐며 좋은 곳을 다 가본 다음에 갈 곳 없으면 가는 곳 아니냐고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또 했어요. 진짜 열이 받았는데 꾹꾹 참았습니다. 거기서 화를 내면 지는 거니까요. 하여간 그렇게 내키지 않는 여행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런 기분은 싸그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이 너무나도 발전된 공항이라서 여행하러 온 기분은 당연하고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사는 캐나다에는 인천공항과 같이 크고 발달한 최첨단 공항은 없거든요. 인천공항은 미래공항 같은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천공항이 끝인 줄 알았습니다. 공항만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그저 그런 나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한국은 그냥 제가 사는 캐나다보다 살짝 더 잘 사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건 완벽한 오산이었죠.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쪽으로 가는데 택시로 지나가는 인천대교는 정말 별천지 같았어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생각한 한국과 실제 한국은 엄청 다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요. 점점 한국 여행에 대한 설렘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친구와 메신저로 연락을 하면서 인천대교의 풍경을 사진으로 보여줬는데 정말 멋지다고 한국이 만나며 놀라더라고요. 저는 말했죠. 사진으로 보는 풍경은 실제 풍경의 100분의 1도 담지 못할 거라고요. 그랬더니 친구는 한국에 정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때 친구가 저한테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잘 모르겠지만 좀 통쾌한 소식이긴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가족여행을 유럽으로 간 친구가 있었는데요.
앞서 말한 바르셀로나 간다고 자랑하면서 한국에 여행을 간다고 은근히 약을 올린 그 친구 말입니다. 하여간 그 친구는 지금 여행지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난리가 났다고 하더군요. 여권이 있는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서 참 곤란한 입장인가 봐요. 사실 통쾌해하면 안 되는데 그 친구가 저를 은근히 약을 올린 게 생각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통쾌함이 들긴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딱하기도 하더라고요. 여행 가서 지갑을 잃어버리면, 특히 여권까지 있는 지갑을 잃어버리면 정말 짜증나는 상황을 넘어서 그 여행 자체를 다 망치는 게 되니까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친구의 소식을 듣고 한국에 온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한국의 치안은 딱 봐도 좋아 보였던 게 인천공항의 경찰 특공대들만 봐도 뭔가 엄청난 포스가 풍겼거든요. 아,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한국은 아시아인인데 왜 그렇게 키가 큰 건가요? 저희 아빠가 183, 저희 엄마가 170, 제가 185, 동생은 176cm로. 캐나다에서는 평균 키 이상인 절대 작지 않은 키인데요. 여기 한국에 오니까 TV에서 보던 아시아인들은 작았는데 속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한국의 젊은 분들 키는 정말 크더라고요. 그게 다 선진국이라서 영양 상태가 좋아서 그렇게 큰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보기 좋았고 부러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한국의 첫 느낌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인천대교를 빠져나왔을 때쯤 앞자리에 있던 아빠가 갑자기 당황하면서 택시기사님께 차를 잠깐 세워달라는 겁니다. 거기서 또 하나 신기한 건 아빠가 영어로 말을 했는데 나이가 꽤 많으신 택시기사 할아버지가 그걸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때 살짝 놀랐습니다. 택시기사님의 유식함에요. 하여간 아빠는 트렁크에 가방을 좀 봐야겠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주머니에 찾아보니 없어서 택시 트렁크에 있는 가방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서 전혀 화를 안 내고 도와주신 택시기사님한테 너무 감사했었죠. 오히려 천천히 찾아보라고 하시면서 친절하게 도와주셨죠. 그런데 그때 아빠 핸드폰 벨이 울렸고 인천공항 분실물센터에서 아빠 지갑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찾으러 가라는 겁니다. 순간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 지갑에 명함이 있어서 거기에 핸드폰 번호 보고 연락이 온 거더라고요. 기사님이 다시 유턴해서 인천공항에 갔습니다. 분실물센터에 가서 아빠는 바로 지갑을 돌려받았습니다. 또 하나 놀랐던 사실은 아빠 지갑에 꽤 많은 현금이 있었는데 그대로였다는 점입니다. 정말 한국은 양심적인 나라구나 생각을 했죠. 캐나다에서는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공항 직원들 말로는 화장실 청소하는 미화원이 지갑을 주어서 분실물센터로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그 미화원분에게 작은 보상이라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공항 측은 전혀 그럴 필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천공항 미화원분들이 가끔 분실물을 가지고 오시는데 한 분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분은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정말 너무나도 대단한 분이고 참 바른 사람들이 많은 나라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스페인에 간 친구는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한국에 온 우리는 지갑을 실수로 잃어버려도 바로 무사히 찾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정말 한국이 유럽보다 확연하게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다시 아빠의 지갑을 찾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 여행은 한국 여행의 필수 코스를 중심으로 돌아다녔어요. 한국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알다시피 명동, 광화문, 인사동, 남산타워, 한옥마을 등등이요. 그 코스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곳곳이 다 깨끗하고 다들 친절하시고 특히 여행객들을 배려하는 게 보여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억에 아주 강하게 남은 음식점이 있었는데요. 남산에 올라가는 도중에 둘레길에서 한옥으로 지어진 아주 전통스러운 느낌이 강한 한식집에 들어갔는데 세상의 반전이었던 부분이 바로 주문은 키오스크로 하는 거였어요. 전통과 스마트함이 교묘하게 조화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밖에 식당에서도 거의 대부분 키오스크가 있었는데 한글과 영어 등등 언어 설정을 따로 할 수가 있어서 한글을 몰라도 메뉴를 주문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죠. 그리고 또 놀라웠던 부분이 뭐를 시켜도 다 마시는 겁니다. 심지어 메뉴를 잘못 골라서 나온 음식까지 맛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의 다채로운 색감이 보기에도 좋았어요. 비빔밥, 잡채, 국물김치 등 주황, 빨강, 초록, 흰색의 야채들 조합 말이에요.
SNS에서 비빔밥을 개밥이라며 한국 음식을 조롱한 영상을 보았는데 그건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올린 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마도 한국의 인기에 시기질투하는 어떤 존재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한국에서 첫째 날은 낮에는 명동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다가 야간에는 서울시티 투어 버스를 타고 구경을 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꼭 서울시티 투어를 이용해 보세요. 코스는 광화문역, 강변북로, 반포대교, 성수대교, 한남대교, N서울타워, 남대문시장, 청계광장입니다. 저는 그 코스 중에서 청계광장이 유독 더 인상 깊었어요. 청계광장 아래로 내려가면 청계천이 있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가족들, 연인들, 친구들, 직장 동료로 보이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청계천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참 정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청계천 거기서 또 감동했어요. 청계천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한국인들은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첫날은 환상적인 여행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도 쭉 멋진 여행을 이어갔죠. 그리고 숙소는 서울시청 근처에 있는 에로텔에서 지냈습니다. 5성급 호텔답게 정말 럭셔리한 호텔이었어요. 조식도 끝내주었고요. 호텔식은 어딜 가나 비슷하지만 한국의 전통식을 먹을 수 있게 밥과 국, 간단한 반찬들이 나왔죠. 에로텔에서 지내니까 마치 내가 대통령이라도 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역시 여행은 돈을 좀 써야 하나 봅니다. 둘째 날은 잠실에 가서 한국에서 제일 높은 월드타워 전망대를 갔는데 정말 뷰가 끝내주었어요. 그리고 한국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이 바로 한강에서의 추억입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강은 처음 봤습니다. 게다가 근처에 편의점 많고요. 한강에 오면 치맥을 먹어야 한다기에 배달앱을 깔고 주문을 했더니 진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정확한 위치에 배달이 왔어요. 한국의 연인들, 직장인들, 학생들이 부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잘 관리된 공원에서 큰돈 들이지 않고 누구나 여가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한국 살기 좋다라는 말이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꿈같은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여행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왔어요. 캐나다에 쭉 살 때는 몰랐는데 한국을 다녀오니까 캐나다의 치안, 주변 환경, 그리고 사람들 모든 것이 선진국인 한국과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물론 저한테만요. 친구의 불행이 저한테는 재미있는 일이 되었네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을 친구들에게 신나게 보여주고 있는데 스페인에 갔던 친구는 뭔가 시무룩해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친구는 지갑뿐 아니라 스마트폰까지 소매치기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스페인에서 찍은 사진 보여달라고 하니까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 친구야 돈이 많으니까 스마트폰은 다시 사면 되지만 즐거워야 할 여행을 망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죠. 에휴, 그러게 왜 한국같이 치안이 좋은 나라를 안 가고 유럽을 간 건지 모르겠어요. 하긴 저도 한국에 가기 전에는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랐으니까요. 하여간 한국 여행 갔던 저는 대성공이고 스페인 갔던 친구는 대실패네요. 또 가고 싶은 나라 한국 정말 다시 또 가는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의 주피터 씨의 한국 여행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으로 첫 가족 해외여행을 와서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셨다니 다행입니다.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한다고?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구나. 화가 많이 난 영국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왜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거에 이토록 반대를 하시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 살고 있는 샤르네라고 합니다. 외국인들은 잘 모르지만 영국에서는 겉모습, 즉 피부색, 머리카락, 눈동자, 이목구비, 몸매, 패션 등으로 귀족 계급이 구별된답니다. 부르주아 계급 자손들의 모임에 가서 파티하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17, 18세기 모습 같기도 하고요. 평민들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 티내고 살지 않는 것도 특징입니다. 21세기에도 이런 계급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영국 사회에서는 은연중에 다들 이걸 의식하고 산답니다. 저희 집안은 영국 시골의 작은 성을 하나 소유하고 있는 귀족 집안입니다. 말이 성의 집 하려고 해도 별로 사려는 사람이 없답니다. 영국에는 이렇게 성을 가지고 있는 귀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대규모 성들이야 값어치가 틀리지만 일반 작은 성들은 그냥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관리비만 비싼 성입니다.
성을 사고 싶으면 가격이 별로 안 비싸 살 수는 있지만 문제는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에 치여 죽습니다. 저희 집안은 이런 예로부터 내려오는 보수적인 집안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자존심은 하늘을 찌르지요. 하여튼 저는 이런 집안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도 다들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나름 돈들도 잘 벌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버밍엄에서 대학도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던 언니가 갑자기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미국, 프랑스가 아닌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한국으로요. 아버지는 아시아를 가보신 적도 없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 전쟁만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벌써 언니가 한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한 지가 10년은 좋게 된 것 같아요. 언니가 그 당시 유학 간다고 해서 아버지가 정말 화가 많이 나셔서 노발대발하셨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 가문에 먹칠을 한다고 극구 반대를 하셨습니다. 언니는 식음을 전폐하고 아버지와 맞서 싸웠죠. 저는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죠. 결국 언니가 이겼어요. 언니는 한 달가량 유학 준비를 한 후 한국으로 떠났죠.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아버지는 반대하셨지만 결국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년 정도 후에 언니가 집에 왔는데 한국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온 게 아니겠어요? 이번에는 언니가 결혼을 하겠다며 한국 남자를 데려온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이건 절대 허락 안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문전박대까지는 아니지만 그 멀리서 온 손님을 집에 들이지도 않고 절대 허락하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언니는 엉엉 울며 영국에 있는 열흘 내내 집을 오갔지만 아버지는 이번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그 결혼을 하면 절대 언니를 보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언니는 매우 슬퍼하며 그 한국 남자와 한국으로 떠났어요. 그 뒤로 아버지도 언니도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언니와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아버지 때문에 언니를 만나러 가지는 못했어요. 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언니가 결혼을 한다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저는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몇 달 뒤 회사에서 중국 출장이 잡혔어요. 그래서 언니한테 중국으로 와달라고 했고 중국에서 만나서 그동안의 얘기들을 다 들었죠. 우리 자매는 만나는 내내 울기만 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던 중 작년부터 아버지가 식사만 하시면 토를 하시고 소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버밍엄의 큰 병원을 갔고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했죠. 저는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약 6개월이 흘렀고 아버지 병은 크게 진전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자신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죽기 전에 언니를 한번 보러 가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으로 어떻게 해외를 가시냐고 언니를 오라고 하겠다고 했더니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예뻐했던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보고 죽어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말릴 수가 없었고 최대한 의사와 상의하고 위험 상황 대처 방법을 익힌 후 한국으로 떠났어요. 한 달 전에 전화로 언니한테는 미리 얘기를 해놓고 출발했죠. 출발 전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는 아직도 한국은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고 오랫동안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라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안한 나라로 인식하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K-팝과 BTS 등을 통해 대충 발전된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언니가 한국 학교에 교환학생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극구 반대하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한국은 지금 매우 선진화된 나라이며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못 믿는 눈치였어요. 어쨌든 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출발했어요. 한국의 인천공항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릴 때쯤 아버지가 숨을 힘들게 쉬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힘드시냐고 여쭤보니 일단 좀 어디 누우셔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여쭤보니 랩존이라는 곳으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곳에 가니 누워서 쉴 수 있는 의자들이 쭉 있었어요. 인천공항은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옆에서 좀 누워 있었어요.
아버지는 약 1시간 가까이 누워 계시더니 호흡이 돌아오셨고 좀 편안해지셨다고 하셔서 밖으로 나갔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시고 몸이 불편하다는 걸 말씀드렸더니 옆에서 한참 동안 지켜봐 주시기도 하셨어요. 공항 직원이라지만 어떻게 이렇게 친절할 수 있나 싶었어요. 아버지는 공항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저에게 공항이 꽤 좋다고 하시고 사람들이 생기 있어 보이신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생각했던 한국은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니 언니와 형부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언니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와락 껴안으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형부를 중국에서 본 적이 있어서 인사를 드리고 언니와 아버지를 지켜봤어요. 그 모습을 보니 서로 너무나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었구나 생각했죠. 저도 덩달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형부는 훤칠한 키에 잘생기셨더라고요. K-팝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멋이 났어요. 형부는 공항을 나오는 내내 아버지를 부축하며 계속적으로 자기 때문에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툰 영국어로 계속적으로 아버지께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형부는 아버지가 오신다고 하신 날부터 한 달 동안 영국어 학원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다녔다고 하네요. 아버지와 조금이라도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이죠. 형부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언니가 형부 칭찬을 많이 하더니 좋은 사람 같아 보였어요. 공항 밖에 대기해놨던 자동차를 타고 언니 집으로 출발을 하였어요. 형부가 운전을 하는 차는 엄청 넓고 편했어요. 의자도 뒤로 다 젖힐 수 있어서 아버지가 편안하게 있으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오신다고 형부가 카니발 리무진이라고 하는 차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를 위해서 시트도 편안한 거로 바꾸고 실내도 엄청 이쁘게 해놨더라고요. 아버지는 이런 차는 난생 처음 타보신다며 신기해 하셨어요. 차 안에 냉장고도 있고 형부가 아버지 드시라고 냉장고 안을 꽉 채워놨더라고요. 센스가 있으신 형부네요. 아버지는 이 차가 한국 차라는데 더 놀라셨어요. 아버지는 한국이 전쟁이나 하고 있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런 엄청난 차량들도 만들고 있다니 놀라셨죠. 언니네 집에 도착해 주차장에 주차를 했어요. 저는 언니가 아파트에 사는 걸 알고 있었고 어떤 시스템인 줄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이런 건물에서 다 같이 모여 사냐고 하시면서 너무 갑갑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계속 이런 데서 살았냐고 좀 안타까워 하셨어요. 그런데 아파트 안에 들어가셔서는 어떻게 이런 건물 안에 이런 넓은 집이 있을 수 있냐며 감탄하셨어요. 언니 집은 매우 넓은 평수이며 안마의자, 에어컨, 엄청 큰 TV 등 없는 게 없었어요. 형부는 아버지를 모시고 바로 안마의자에 눕혀드렸어요. 아버지는 20분 정도 지나니 거기 위에서 쿨쿨 코까지 골면서 주무시는 게 아니겠어요? 피곤도 하시고. 안마의자가 엄청 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가 깨시고 난 다음에 저도 누웠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에 언니네 집 갈 때마다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정말 피곤이 싹 풀리더라고요. 형부의 어머니가 오셔서 잡채와 불고기라는 음식을 해주셨어요. 외국인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며 손수 차려주셨는데 너무나 맛있었어요. 인상도 좋으시고 아버지께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도 너무나 잘 드셨어요. 식사를 한 후에는 소화에 좋으라고 매실로 된 차도 내어주셨어요. 아버지는 매실을 꽤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소화에 좋다고 하니 영국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언니네 집에서 하루를 보낸 후 언니는 아버지께 자기가 제일 좋았던 곳이 부산이라는 곳이며 바다를 보며 아버지 생각을 많이 했다고 거기로 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를 타고 부산로 가기로 했어요. 아버지와 차를 타고 가는데 뒷자리에 TV가 갑자기 켜지더니 거기에 언니의 어린 시절, 생일 파티와 아버지와 마당에서 뛰어노는 사진 등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는 우리 큰딸 너무 이뻐졌다며 보시면서 연신 감동하셨어요. 이건 형부의 선물이라고 하네요. 형부가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며 만든 영상이라고 하네요. 아버지는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겠다며 형부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형부의 두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우리 딸 끝까지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그리고 든든한 형부가 곁에 있는 언니가 너무나 부러웠어요. 한국 남자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어요. 형부를 보니 이해가 됐어요.
부산로 향해 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 즐거웠어요. 형부는 언니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어떻게 했는지 차에서 나오게 해서 그 노래를 아빠와 제가 같이 따라 부르며 즐겁게 목적지로 갔어요. 형부는 저희에게 정말 선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형부와 이제라도 가족이 되어서 너무나 기뻤어요. 도로를 신나게 달려가는 도중에 언니가 출출하다며 휴게소를 들렸다 가자고 했어요. 언니는 휴게소에 다 내려서 화장실도 가고 먹을 것도 먹자고 했어요. 그런데 몇 해 전 언니를 만나러 갔던 중국에서의 일이 떠올랐어요. 저는 언니에게 그냥 목적지 가서 화장실도 가고 식사도 하자니까 언니가 한국에 와서 휴게소를 안 가면 좋은 볼거리 하나를 놓치는 거라고 했어요. 저는 중국에 출장을 가서 회사 사람들과 고속도로를 탄 적이 있었어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 도중에 회사 동료 한 명이 화장실이 급해서 휴게소 나오기를 엄청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휴게소는 가도 가도 안 보이고 갑자기 한적한 도로에 차가 정차하더니 내려서 볼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중국 사람, 외국 사람 할 것 없이 다 내려서 각자 풀숲 같은 데로 들어가서 볼 일들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영국도 휴게소가 발달되거나 깨끗하진 않지만 중국은 정말 심했어요. 허허벌판에 내려서 볼일을 보라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급하지 않아서 꾹 참았지만 저희 회사 동료는 어쩔 수 없이 숲까지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어요.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 당연한 듯이 내려서 자연스럽게 풀숲으로 가더라고요. 전 그 장면이 생각나서 한국이라고 뭐 다르겠나 싶어서 휴게소가 있다고 해도 가기 싫었어요. 그런데 휴게소 입구에 들어가는데 무슨 백화점 같은 건물이 있는 거예요. 차도 엄청 많았고요. 건물을 보니 좀 안심이 됐어요. 우리는 내려서 각자 화장실을 갔어요. 언니와 화장실을 가는데 언니가 돈도 안 내고 화장지도 안 들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에게 결제했냐고 물으니 언니는 한국은 화장지도 다 무료라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더군다나 화장실 안은 반짝반짝일 정도로 깨끗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계속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신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청소하시는 분 같은 분이 계속해서 세면대를 닦고 계시는 거예요. 성결의 비결이 거기에 있더군요. 화장실을 나와서 걸어가는데 옷을 파는 곳도 있고 각종 편의시설들에 깜짝 놀랐어요. 영국은 스타벅스라든지 KFC 같은 건 있는데 휴게소가 굉장히 작고 화장실도 유료이며 전혀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저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신기하게 쳐다봤죠. 언니가 왜 휴게소를 들려야 한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언니 말로는 중국도 이제는 한국의 휴게소를 본받아서 휴게소들이 많이 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식 휴게소는 전 세계 어딜 가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우리는 식당으로 가서 먹을 걸 주문했어요. 주문하는 방식이 정말 현대적이었어요. 형부가 능숙한 솜씨로 키오스크에 서서 이것저것 누르더니 카드를 넣고 간단하게 결제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키오스크 앞에 쭉 줄을 서서 질서 있게 기다리며 주문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질서를 참 잘 지키는 것 같았어요. 다들 저를 보면 환한 얼굴로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눈인사도 해주고 엄청 친절했어요. 별거 아니지만 기분이 좋아지는 인상들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형부에게 도대체 자기가 알던 한국은 뭐였냐며 한국을 무시했던 걸 시인하셨어요. 그리고는 솔직히 영국보다 한국이 더 발전된 나라인 것 같다고 인정까지 하셨죠. 아버지 같은 분이 이런 말을 할 정도라니 한국의 발전된 모습은 모두가 인정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이런 곳에서 살고 있는 언니가 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신기해하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는 식당으로 가서 김밥과 라면이라는 것을 먹었어요. 언니 말로는 한국 사람들이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이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김밥은 한 입에 먹기 좋게 잘려 있었고 참기름 향이 났어요. 엄청 고소하고 안에 들어있는 채소들이 조화가 잘 되어서 그런지 맛있었어요. 라면은 좀 매웠지만 계속 먹게 되는 음식이었어요. 아버지와 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후루룩 먹었어요. 배도 고팠겠다. 맛도 있겠다. 얼마나 후다닥 먹었는지 몰라요. 저는 너무 욕심을 내서 먹었는지 속이 더부룩해질 때까지 먹었어요. 그리고는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부에게 속이 너무 더부룩하다고 말하니 형부가 일어나서 바로 약을 사오더라고요. 휴게소에 약국이 있다니 말이 안 되었죠.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걸 갖춰놓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스 활명수라는 거를 마셨어요. 마시고 나니 속이 좀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더부룩함이 없어지니 다시 기분이 좋아졌어요. 화장실도 가고 배도 채웠고 커피도 한잔 했으니 다시 부산으로 출발을 하였어요. 한국의 고속도로는 연결되는 지점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서 신기했어요. 도로들도 널찍하고 톨게이트는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지 차들이 그렇게 많이 막히지는 않더라고요. 영국 톨게이트에서는 전자 시스템이 되어 있지만 꼭 멈춰서 안전바가 올라가야 갈 수가 있어서 차가 몰리는 날이면 엄청 막혔거든요. 한국은 그 속도 그대로 통과하니 좋더라고요. 한국 고속도로는 터널들이 좀 많더라고요. 자칫 지루할 수 있지만 터널 안에 색다른 조명들을 해놔서 그거 보는 것도 재미더라고요. 언니 말로는 한국은 땅이 좁고 산들이 많아서 이렇게 터널을 뚫어야 빠르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터널들이 이렇게 많은데 다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게 신기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보였어요. 우리는 형부의 부드러운 운전으로 목적지인 부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가시는 내내 차에 편하게 누우셔서 주무시고 가셨어요. 도착해서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셨는지 기분도 좋아 보이셨고 신나 보이셨어요. 언니는 여행하는 내내 아버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언니도 그동안 아버지에게 못한 게 너무 미안했는지 한국에 있는 동안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언니가 너무 고마웠어요. 부산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는 굴 요리를 언니가 사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굴 파는 곳으로 갔어요. 형부가 말하길 사실동에는 굴이 안 나고 남해를 가야 한다고는 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굴을 좋아하시니 굴을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굴을 파는 식당에 가서 굴과 생선 요리들을 시켜서 먹었어요. 영국에서는 굴을 와인 식초나 마요네즈에 찍어 먹는데 한국에서는 초장이라는 거에 찍어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초장이라는 거에 찍어 먹으면 먹을수록 달짝지근하더라고요. 아버지도 꽤 잘 드시더라고요. 굴을 실컷 먹고 나와서 바닷가로 나갔어요. 언니와 아버지는 손을 꼭 잡고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 뭔가 소원을 비는 것 같아 보였어요. 언니는 아버지한테 기대서 한참을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소원은 같은 거였겠죠. 저는 뒤에서 그걸 지켜보며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나중에 아버지 뒷모습이 많이 생각날 것 같아요. 바람이 차가워져서 아버지를 모시고 숙소로 갔어요. 숙소는 바다가 훤히 보이는 멋진 곳이었어요. 여기서 여행하는 동안 아버지와 언니와 많은 얘기를 하며 추억을 쌓기로 속으로 다짐했죠. 여행하는 내내 저희는 정말 많은 사진을 남겼고 서로 그리워했던 만큼 서로를 많이 위로했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날이 되었고 형부는 부산에서 꼭 먹고 가야 하는 음식이 있다며 나갔다 오더니 닭강정이라는 것을 사왔어요. 서로 둘러앉아서 이 음식을 먹는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어요. 단맛과 짠맛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저와 아버지는 아침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말하다가 또 먹고 정말 끊을 수가 없는 맛이더라고요. 결국엔 다 먹었네요. 서울에서 며칠 더 있어야 하니 형부 보고 하나 더 사가자고 해서 올라오는 길에 들려서 한 상자를 더 샀어요. 그렇게 우리의 부산 여행은 끝이 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언니는 아버지와 저에게 오시며 전자제품들을 잔뜩 사주었어요. 한국은 이런 것들이 영국보다 훨씬 저렴하다며 꽤 고가 제품들까지 사주더라고요. 그동안 언니가 얼마나 이런 걸 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을 떠나면서 아버지는 언니에게 자신의 잘못된 생각으로 언니와의 시간을 다 잃었다며 매우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와서 보니 편안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본 한국은 전쟁이랑은 상관이 없고 일본의 식민지 시절을 거쳤지만 매우 발달된 나라이고 모든 생활 편의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 같다며 언니가 이런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저도 아버지 말에 크게 동감했어요. 또한 여행하는 내내 형부를 보면서 한국 남자들은 와이프를 참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저도 기회가 돼서 한국 남자를 만나면 전혀 거부감 없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여행을 마치고 조만간 언니와 형부가 영국으로 올 날을 기다리며 저는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답니다. 아버지는 한국 여행 후 영국으로 돌아와서 주변 정리를 시작하셨고 동네 친구들마다 언니에 대한 자랑과 한국에 대한 자랑을 하고 다니시네요. 아버지의 편안해 보이시는 모습을 보니 한국에 갔다 오길 참 잘했구나 생각했어요. 제 얘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은 아이가 브로콜리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여성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감사하다면서 고개를 숙입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독일에 사는 캐리아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로버트를 둔 싱글맘입니다. 이번에 아이의 학교에 새롭게 한식조리사를 채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선 그동안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컴퓨터를 켰습니다. 어린아이도 무엇이든 잘 먹는 아이도 있고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도 있는데 제 아들은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 쪽에 속했어요. 음식만 잘 먹어줘도 정말 아이에게 바라는 게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편식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으려고 해서 참 힘들게 했어요. 그래도 초등학교에 가면 반의 아이들과 같이 급식을 먹으니 좀 나아지겠거니 했지만 기대와 달리 아이의 편식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담임 선생님도 급식을 잘 안 먹는다며 걱정하실 정도였어요. 잘 안 먹으니 아이가 말랐을 거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편식만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과자나 단 것만 먹으려고 하고 야채는 입에도 안 돼서 오히려 살이 쪘어요. 게다가 아토피까지 생겨서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아토피 약을 먹이기는 했지만 약이 독했고 가렵다면서 몸을 긁는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속상했어요. 엄마로서 저는 정말 나쁜 엄마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전업주부라서 옆에 꼭 붙어 있어주면 참 좋았겠지만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처지라서 아이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아 더 모질게 편식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음식을 먹어주는 것만으로 고마워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좌절하게 만든 일이 또 있었으니 학교 학부모 게시판에 올라온 사진 몇 장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학교만 갔다 오면 배가 고프다고 집에 와서 뭘 먹고 싶다고 해서 이상하다 생각한 한 학부모가 아들에게 급식의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본 그 학부모는 화가 나서 일주일 동안 아이가 찍어온 급식 사진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한창 영양가 많은 음식을 먹고 자라야 할 어린이들에게 이런 걸 먹인다고요. 급식판 위에는 우유 하나, 오렌지 반쪽 치즈가 올려진 빵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치킨 너겟 몇 조각에 케첩 젤리 하나와 빵 한 조각과 우유가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이런 걸 먹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채소도 없고 단백질이라고 불릴 만한 게 튀긴 너겟 몇 조각이라니 이게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부모는 한국의 급식 사진도 올렸는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비록 고등학교의 급식 사진이었지만 식판 가득 담긴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가득한 급식이었는데 어른인 제가 보기에도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밥과 국, 다양한 야채와 돈가스나 생선, 튀김, 고기 요리 등 정말 다양했어요. 게다가 얼마나 다양한 요리들이 있는지 제가 저 학교에 다니고 싶어질 정도였어요. 한국 요리를 잘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영양가가 골고루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학부모들은 사진이 진짜냐며 화가 나서 학교에 항의했지만 학교에서는 학교에 배정된 예산으로는 이 정도밖에 준비할 수 없다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정말 제가 직장만 아니었으면 아침에 도시락이라도 싸줄 텐데 그럴 수 없는 저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동생이 결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 여동생이 제가 직장에 있는 동안 로버트를 맡아줬지만 여동생도 결혼하게 되어 더 이상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베이비시터를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맡길 수는 있었지만 아이가 아이를 돌보는 게 영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몇 번 베이비시터를 학생들에게 맡긴 적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있고 아이를 그야말로 보고만 있는 상태여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버트도 그런 베이비시터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더 들어도 나이가 좀 있는 분으로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알아보던 중 한국인인 여성분을 구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70대로 김미애 할머니였어요. 주변에서도 추천해줬는데 직접 보니 인자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분이라서 믿고 로버트를 맡기기로 했어요.
대화를 해보니 젊은 나이에 가족과 이민을 오셔서 영어도 잘하셨고 아이들도 다 커서 그 후부터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맡긴 지 2달쯤 지난 후 갑자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제가 2달 동안 프로젝트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로버트의 친구인 라온의 엄마에게 연락이 와서 자신도 한식 도시락을 싸고 싶은데 도움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더니 그쪽 엄마도 당황했습니다. 라온의 엄마는 로버트가 도시락을 싸오는데 야채볶음밥이나 김밥을 싸오는데 자기 아들도 몇 번 얻어먹어 보더니 너무 맛있다면서 학교 급식은 너무 맛이 없으니 자신도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 로버트에게 도시락에 관해 물어봤어요. 저는 아이의 식사를 부탁하긴 했지만 당연히 보통의 독일 가정집처럼 베이컨, 소시지, 달걀 같은 음식이나 빵과 구운 고기를 먹을 걸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식 요리를 하는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했다는 걸 깨닫고 다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너무 맛있어서 도시락으로 먹고 싶다고 했더니 도시락을 싸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주는 급식이 너무 맛없어서 학교에 가는 게 싫었는데 이제는 좋다는 말도 해줬습니다. 아들은 할머니가 해주는 야채 볶음밥이 처음에는 채소가 들어있어서 싫어서 안 먹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 숟가락만 먹어보라고 해서 그냥 먹었더니 너무 맛있었다고 합니다. 야채 볶음밥을 잘 먹자 이것저것 다양한 요리를 해줬는데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 다 맛있어서 야채도 맛있다는 걸 알았다고 하네요. 저는 아이의 말을 듣고 햄버거나 감자튀김 같은 인스턴트 음식과 달달한 빵만 좋아하던 아이가 야채도 맛있다고 해서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말을 하다 신이 난 로버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김밥이라면서 김밥이라면 매일매일 먹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밥거리면서 자신이 만든 김밥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어요. 얼마나 좋았으면 노래를 다 만들어서 부르는 건가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회사에 반차를 내고선 영선 할머니에게 저도 할머니의 음식을 좀 먹어볼 수 있을지 물어봤더니 당연하다면서 아이를 위해 준비한 요리를 맛보게 해주셨어요. 우리 3사람은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아침을 먹게 되었어요. 하얀 쌀밥과 미역국 익힌 브로콜리에는 한국식 양념이 올려져 있었고 아이를 위해서 백김치라는 것도 있었어요. 소고기에 간장을 넣고 한 반찬도 있었는데 그 안에는 달걀도 들어있었는데 이건 장조림이라는 음식이라며 아이들이 잘 먹고 단백질 섭취에도 좋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주변에서 한식이 유행이라서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건 아니지만 가정식 요리는 처음이었어요. 처음에 미역국이라는 걸 보고선 조금 모양이 이상해서 겁이 났는데 한 숟가락 뜨자마자 부드럽고 짭짤한 수프 같은 느낌이었어요. 생각보다 맛이 있어서 쌀밥과 함께 먹었는데 꽤 괜찮았어요. 브로콜리는 한국의 된장이라는 양념을 같이 버무렸다고 했는데 의외의 조합 같았지만 맛있었어요. 백김치도 조금 짜면서도 달콤해서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장조림이라는 고기 요리도 밥과 먹으니 너무 잘 어울리는 요리였어요. 제가 너무 맛있다며 좋아하면서 먹자 로버트는 신이 나서 할머니 요리가 최고라고 했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의 야채까지 너무 조화로운 식사여서 아이의 건강에도 좋아 보였어요. 저는 늘 커피에 빵 한 조각을 먹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할머니가 차려주신 음식을 먹었더니 속도 더부룩하지 않고 배가 든든해졌어요. 로버트가 아무렇지 않게 브로콜리도 먹고 백김치도 먹는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미애 할머니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아이 옆에서 돌봐주지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해줘서 아이가 건강도 안 좋아져 아토피도 생겨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렇게 골고루 먹는 모습을 보다니 감동했어요. 할머니는 아니라며 자신도 자식 키워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재료라도 요리 방법만 조금 바꿔줘도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방법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회사를 늦게 가거나 일찍 돌아오는 날이면 할머니 옆에 꼭 붙어서 한식 요리법을 배웠습니다. 밥을 짓는 것에서부터 한국식 반찬을 하는 법이나 된장국, 미역국 등 다양한 한국의 요리들을 배웠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좋은 게 한국의 요리에는 채소가 들어갔어요. 김밥에도 밥과 채소가 함께 들어가서 건강에 너무 좋은 요리였어요.
주말에 아들과 둘만의 시간에 제가 직접 김밥을 만들어서 줬는데 로버트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가 김밥을 했다는 것에도 놀랐고 엄마의 김밥도 너무 맛있다는 것에도 놀라면서 맛있게 음식을 먹어줬어요.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뿌듯했어요. 우리 로버트는 아토피도 많이 나았고 쪘던 살도 키로 가면서 건강해졌어요. 그 후에 저와 라온의 엄마는 함께 의기투합하여 여러 학부모님과 함께 미애 할머니께 한국 요리를 배울 수 있는 주말반을 만들었어요. 주중에는 로버트를 봐주시고 주말에 너무 힘드신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자신의 지식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부수입도 좋다면서 의욕 있게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적은 수로 시작했는데 로버트의 도시락을 맛본 같은 반.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자신도 그런 요리를 해서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흥미가 있는 부모님들이 늘어서 꽤 많은 분이 한국 요리를 배우러 오셨어요. 한국 요리를 배워서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줬더니 너무 잘 먹는다고 좋아하셨어요. 요리를 배우던 중에 아직도 학교의 급식이 바뀌지 않은 점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아이들의 도시락을 싸줄 수 있는 학부모는 괜찮지만 직장을 다니고 맞벌이하는 집의 아이들은 아직도 형편없는 급식을 계속 먹어야 한다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러던 중에 학교 급식실의 조리사가 그만둬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의 한식 조리사를 급식실에 채용하는 걸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그런 다른 나라 요리에 익숙하지도 않은 아이들이 음식을 잘 안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의 건의를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배운 사람들이 뭉쳐서 며칠만 한식 요리를 급식으로 내보면 어떨지 학교에 의견을 냈어요. 그러자 학교에서도 부실한 급식 때문에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그렇게 해보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요리는 불고기와 함께 치즈를 올린 야채볶음밥과 채소로 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우리가 만든 요리를 좋아해 줄지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로버트와 라온처럼 이런 요리에 익숙한 아이들은 신이 나서 급식을 먹었어요. 그러나 처음 이런 한식 요리를 본 아이들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신이 나서 먹는 아이들을 보자 한 입씩 입에 넣고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들이 허겁지겁 볶음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불고기를 먹더니 너무 맛있다면서 다른 야채 반찬도 먹었어요. 처음 보는 다른 나라 음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식판을 싹싹 비웠고 어떤 아이들은 우리에게 와서 조금 더 먹을 수 없는지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저는 매주 열심히 한국 요리를 배웠던 저 자신이 자랑스러워졌어요. 함께 동참했던 요리교실 부모님들도 다들 뿌듯하게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후 갈비찜 같은 부드러운 고기와 너무 맵지 않게 한 김치볶음밥 요리를 한 날도 있고 바삭하게 생선을 구워서 뼈를 제거하고 아이들에게 주기도 했는데 우리의 한식 요리는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꼬마 김밥을 만들어서 내놓은 날에는 처음에는 검은 김이라는 음식에 안 익숙한 아이들은 이게 뭐냐고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 입 크기로 작고 예쁘게 만들어서 디저트처럼 보이기도 했던 꼬마 김밥을 먹은 아이들은 흥미롭게 맛을 보더니 이 맛있는 음식이 뭐냐고 물어봤고 한국말로 김밥이라고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예산안에서 최대한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 다양한 한식 요리들을 급식으로 냈어요. 학교에서도 그 모습을 보더니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조리 방법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먹을 거라는 생각에 정성껏 요리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교장 선생님도 많은 생각이 드신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서 정말 맛있는 요리를 먹었다고 자랑까지 한 덕분에 결국 로버트의 학교는 한식 조리사를 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버트는 이제는 학교에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신나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미애 할머니에게도 말씀드렸더니 잘 됐다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이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캐리아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이가 밥을 안 먹으면 얼마나 속상한지 말을 안 해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아무 거라도 먹어만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편식 못하게 하고 싶은데 자신의 마음대로 아이들이 안 따라줄 때 마음이 아프시죠. 오늘 사연의 캐리아 씨도 아이가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부모님인데 한국인이신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 덕분에 아이의 편식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채소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 방법이 있어서
채소를 잘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한식 덕분에 아이의 건강도 찾고 학교의 급식도 바꿀 수 있었던 행복했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동 시작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